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20분간 하면서 국무위원들도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있다. 그리고 전화도 이제 또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변호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돈 같은 얘기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그걸 가지고 그 언론들이 말이죠. 특히 좌파 언론들이 막 씹고 있는데 왜 저들이 지금 그러는지는 우리가 알지만 지금 이간질에 들어갔습니다. 이간질 중에서 최악의 이간질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변호인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특검이 변호인까지 공격을 하니까 지금 특검이 변호인이 뭐 수사 방해를 했느니 하면서 또 그리고 그 구속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출을 했느니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다 법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속영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다 그게 용인되던 겁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면 당연히 그게 언론이 알게 되고 누가 이제 알리든 간에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구속영장을 누가 이번에는 또 알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언론에 흘렸다고 보고서 그거를 지금 또 뭐 수사를 하느니 막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수사를 받다 보면요, 이제 수사하는 쪽과 수사 받는 쪽은 팽팽하게 이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대립을 하다 보면 약간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 변호인이 자기 이제 의뢰인 편을 들다 보면은 변호인하고 수사하는 쪽하고 약간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또 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수사에 응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이제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안 들어간 거, 그걸 가지고 수사를 방해했다, 뭐 그러면서 또 변호인을 갖다가 뭐 수사를 할 수 있다, 뭐 수사 방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하여튼 이런저런 하니까 변호인들도 이 변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뭐 등등등등. 뭐 해서 또 변호인들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탄핵 심판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5, 6개월 이렇게 지금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하면은요, 다른 사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진 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변호인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큰 돈을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중에서는 일부는 또 뭐 손을 떼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그 변호인이 이게 지금 수사부터 시작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이 긴 여정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뭐 돈이나 많이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선뜻 이렇게 맡으려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인심이 원래 그런 건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일 때는 탄핵 심판할 때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옆에서 이제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변하니까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특검에서 자꾸 너무 변호인을 그야말로 공격을 하니까 변호인 구하기도 어렵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또 변호인이, 왜냐하면 윤 대통령 사건뿐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사건도 또 변호인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무려 16개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16개를 다 맡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개 이렇게 몇 개씩 나눠가지고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두세 개씩, 서너 개씩 이렇게. 그러면 그게 변호인이 한두 명 갖고 되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변호사비라는 건, 그리고 그건 뭐 상한도 없고 하한도 없는 거예요. 변호사비는 공인중개사비하고 달라가지고 얼마 받아야 된다라는 정찰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싸려면 끝도 없는 거고 싸려면 또 뭐 싸지고 그러는 건데, 근데 아무나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을 하려면 또 변호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호사에 대한 얘기도 한 거고, 특검 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변호사들을 공격 당신들이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 좌파 언론들과 유튜브들은 뭐라고 써먹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돈을 안 준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틀어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돈이 없고 김건희 여사가 돈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비를 갖다가 차단시켰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사실상 이제 뭐 단절했다.
뭐 또 어떤 놈들은 더 심하게 무슨 뭐 버렸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막 지금 이간질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가 어떻게 그 집안 사정을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그렇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만큼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그 짓밟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런 나쁜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좋을 때도 사람이 뭐 항상 좋을 수가 없는 건데, 어려울 때는 더 항상 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하고 그렇게 또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저번에 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등등등등 하면서 아마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두 사이가. 근데 이제 그걸 뭐 돈이 어떠고 어쩌돼서 뭐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방송들을 하는 것이 정말. 그다음에 또 명태균을 갖다가 또 어떤 방송에서는 또 등장시켜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저런 놈들하고 뭐 건진법사가 지금 또 얼마나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까? 건진법사가 뭐에 지금 청탁을 했다, 뭐에 개입했다. 이 건진법사, 그 다음에 또 뭐 천공,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명태균, 이런 놈들이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씹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꺼내는 이유는, 이걸 꺼내가지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씹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건진은 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긴 하는데, 명태균 이놈은 사실은 오히려 이준석하고 더 붙어가지고, 김영선하고 붙어가지고, 잘난 척 하면서 그 이준석에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준석에 소개를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알았는데, 그걸 떠벌리면서 말이죠. 오히려 이준석은 그 감추고, 오히려 윤석열이나 뭐 지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그쪽으로만 화살을 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좌파 이 유튜브들 이런 데서 또 명태균 데려다가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까불면서 지금 뭐 이간질 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어떤 뭐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속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좀 영치금 이거는 이제 한 400만 원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다 찼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고, 이게 이제 뭐 자칫하다가는 뭐 변호사비를 모금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 좀 김홍일 변호사라든지 거기에 이제 좌장이 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측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아마 거중 조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보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자칫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김건희 여사의 생각과 달리 다른 사람들이 괜히 먼저 앞서 나갔다가 누를 끼치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힘이 지금 저렇게 지리멸을 하다 보니까, 국힘이 그야말로 똘똘 뭉쳐가지고 맞서 싸우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민주당이 똘똘 뭉치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바로 갑방을 못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먼저 우리가 먼저 누워버리니까 뭐 이게 누가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김문수가, 여러분들은 이미 뭐 김문수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김문수가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그래도 누가 구심점이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맞서 싸워줘야, 그래야 쟤들이 마음대로 그야말로 그냥 질주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턱턱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턱턱 걸리는 게 없어. 6.25 때 마치 쟤들이 탱크 몰고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밀고 내려가듯이 말이죠. 정말 그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맞서 싸우면서 쟤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턱턱턱턱 걸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오히려 모스탄이라든지 고든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금 해줄 것 같은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한쪽으로는 또 희망이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절망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힘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똘똘 뭉쳐서 맞서 싸워주고, 그 다음에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비인권적이고, 그리고 법치를 떠나서 그야말로 마녀사냥하는 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강신투입니다.